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지금 저는 독일에 있고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어젯밤에 세계 최초로 공개된 폭스바겐의 신형 소형 전기차 컨셉트 ID2O를 구경을 하고 오늘은 지금 하노버로 이동을 하는데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폭스바겐의 ID4 GTX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ID4 GTX는 국내에 아직 출시가 안 된 모델이죠. 그래서 ID4는 알겠는데 GTX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GTX라는 이름 자체가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폭스바겐이 전통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고성능 모델의 GTI 또는 GTD, GTE 뭐 이런 모델들 이름들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사륜구동이면서 고성능 모델의 GTX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GTX는 이번에 이제 그 ID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처음 GTX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 이제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ID 시리즈의 고성능 사륜구동 전기차를 GTX라고 한다. 근데 외관에서도 조금 이따 살펴보긴 하겠지만 살짝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GTI나 GTD 뭐 이런 모델들만큼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실내도 뭐 그렇게 강렬하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빨간색, 실내에서 보시면 여기 대시보드에도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에도 이렇게 빨간색 장식이 들어가 있고 GTX라고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트도 이게 일체형 시트에 굉장히 멋진 약간 포켓 타입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GTX만의 내외장의 변화들을 준 상태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륜구동이 적용되고 성능이 강력해진 만큼 좀 더 다양한 범용성, 특히나 이제 SUV를 가지고 오프로드까지도 어느 정도 주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동안 사륜구동이 좀 아쉬웠다면 이제 GTX를 기대하시면 되는데, 네, GTX가 아직 국내 출시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코리아에서 뭐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륜구동 빨리 원해 라고 하시면 또 사장님이 열심히 애를 쓰시겠죠. 자, 일단 GTX는 첫 느낌 자체가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뭐냐면 GTX만 좋은 게 아니라 원래 ID4가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GTX로 바뀌면서 기본보다는 살짝 더 단단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렇긴 한데도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힘이 좋아졌다 보니까 엑셀을 밟았을 때 응답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네, 사실 ID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모델이었는데 좀 퍼포먼스를 즐기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제 GTX에서는 그런 아쉬움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독일의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뭐 그 속도 무제한 구간이 거의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또 이 시간에는 차들도 꽤 많아요. 지금 함부르크에서 하노버로 가는 길인데 차들도 꽤 많고 해가지고 속도를 지금 제대로 낼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힘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자, 국내 ID4가 출시가 됐죠.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괜찮은 패키지의 주행거리나 뭐 가격이나 잘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국내에 출시된 거는 150kW 후륜구동 모델 한 가지만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전기차들도 사륜구동 모델들에 대한 기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GTX 같은 경우에는 기본 ID4 후륜구동에 150kW 있는 그 모터 한 개에다가 앞쪽에다가 80kW 모터를 하나 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륜구동 투모터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앞에 80kW가 들어갔는데 합산 최고 출력은 이제 220kW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99마력, 최고 출력 299마력에 아무래도 이제 사륜구동이 되다 보니까 힘도 더 세지고 해가지고 제로 100이 6.2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ID4가 SUV인데 거기에다가 투모터를 더해서 사륜구동에 제로 100 6.2초에 상당히 강력한 모델이 GT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D4 GTX는 아무래도 이름이 이제 GTX인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GTI나 GTD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당연히 이제 파워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당연히 서스펜션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높이 자체를 15mm를 더 낮췄어요.
차체 높이를 15mm 낮추면 그만큼 훨씬 더 안정성이 더 좋아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DCC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스포츠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컴포트로 가다가 스포츠를 선택하시면 확실히 노면에 따라 차가 통통 튀는 느낌이 확실히 더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인디비주얼로 가시면 DCC를 굉장히 다양하게 세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어차피 인디비주얼이니까 여러 가지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어링을 컴포트냐 스포츠냐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드라이브도 컴포트냐 스포츠냐 에코냐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뉴에 보시면 DCC라고 따로 떠 있어요. 근데 이 DCC는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DCC는 총 15단계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디비주얼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가 이게 12단계에 해당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좀 더 이게 노면에 따라서 흔들리는 느낌들이 확실히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DCC에서 자기가 원하는 단계로 인디비주얼에 들어오셔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 요거 활용하시면 나름, 물론 이제 이 서스펜션 세팅을 노면 상황이나 아니면 뭐 그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 취향이 어떤 정도에 적합한가에 따라서 하나 세팅을 해 놓으시면 평상시에는 컴포트나 스포츠 둘 중에서 선택하시지만, 또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가 세팅해 놓은 그 인디비주얼로 세팅해서 쓰시면 그러면 또 다양하게 이 차를 즐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상당히 좀 부드러운 편이긴 해요. 컴포트보다는 확실히 통통 튀는 느낌들이 좀 살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ID4가 기본 ID4 자체도 굉장히 승차감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GTX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타기에 저는 승차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일반 ID4랑 GTX 중에서 승차감만 가지고 고른다면 저는 GTX 쪽이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ID4 GTX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 투모터가 적용되면서 파워도 훨씬 더 강력해졌고, 서스펜션도 조금 더 안정성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달리는 재미도 충분히 확보가 된 그런 전기 SUV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셋을 하시면 속도가 200km까지 세팅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게 독일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다가 만약에 속도 제한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팅을 200으로 해놨더라도 그 제한된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거 없잖아요. 국내에서 현대 기아차는 그거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폭스바겐 차가 국내에서는 그 속도 제한에 맞춰주는 기능이 없는데 독일에서는 그게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 독일에서 아우토반 타고 막 장거리로 여행하실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 이거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속도 과속 걸릴 걱정 안 하고 지금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지금 차로 중앙을 유지해 주는 기능까지는 없어요. 차선 이탈 방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근데 꼭 저절로 중앙을 유지해 주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길이 고든 길이어가지고, 근데도 가끔 보면 이렇게 차가 지금 이쪽으로 붙었죠. 그러면 넘어가지 않게끔 핸들을 잡아주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완전히 차로 중앙을 유지해 주는 건 아니고, 넘어가려고 하면 다시 안쪽으로 감아주는 정도의 역할을 해주고요. 근데 지금 왜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안 뜨지? 지금 상당히 긴 직선 구간을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안 뜨는데, 이제 약간 길이 굽어 있는 길에 오니까 안 잡고 있으니까 막 갑자기 막 경고등을 띄워주고 주의하라고, 야 너 까불면 죽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쨌거나 차로 중앙 유지는 안 되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핸들을 잠깐 놓고 있으면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를 띄워주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정전식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터치만 살짝 하고 있으면 자기가 바로 경고등이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핸들을 흔들어 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는 핸들을 손을 놓지 않는 때는 그냥 와 이머전시 콜을 보내라고 이것까지 떴어. 이야 친절하구나. 제가 아예 한참 동안 안 잡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진짜 위험한 상황인 줄 알고 이머전시 콜을 바로 보낼 수 있는 화면까지 띄워줬어요. 야, 근데 이거 아니야. 야, 역시 안전은 진짜 중요해요.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바꾸고. 네,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외관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GTX인데 기본적으로는 ID4랑 비슷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주간주행등이 지금 땡땡땡 3개가 더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범퍼도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요게 GTX 버전이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휠은 지금 19인치도 있고 20인치도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뭐 세팅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옆에 GTX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는 까만색인데 여기 필러 있죠,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 요것도 GTX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모습에서도 지금 블랙 처리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범퍼 아랫부분도 GTX는 모양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GTX라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약간 GTX는 아무래도 여기 까만색으로 이름 붙여 놓은 게 제일 티가 많이 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은 더 과격하고 스포티한 그런 인상을 조금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게 지금 ID4의 GTX잖아요. ID4는 위에 스포일러가, 루프 스포일러가 이렇게 붙어 있고, 지금 일반적인 SUV 형태 요게 ID4고요. 그리고 이게 ID5입니다. 여기 보시면 루프 라인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쿠페형으로 만들어진 게 ID5, 요 차도 GTX인데 ID5 GTX는 스포일러도 쿠페처럼 내려와 가지고 뒷부분에 여기 지금 스포일러가 붙어 있죠. 그래서 ID4랑 ID5가 다르더라. 앞모습은 거의 똑같아요. 앞모습이랑 휠 이런 부분들은 ID4나 ID5가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붕이 조금 더 낮고, 그리고 루프 라인이 둥글게 떨어지면서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는 요게 ID5, 그리고 요거는 이제 SUV처럼, 사실 ID4만 하더라도 거의 쿠페형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ID5랑 비교하면 얘는 좀 제대로 SUV 느낌이 드는 거죠. GTX는 투모터의 사륜 구동이 적용되면서 뒷바퀴에 원래 기존에 150kW가 있었는데 앞에 80kW짜리가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비율이 뒷바퀴가 힘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비례를 지금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GTX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세팅이 된 건데, 그게 운동 성능의 좀 역동성 이런 부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세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쪽이 힘이 더 세고 뒤가 약하면 이거는 거의 그냥 사륜 구동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는 자연스럽게 뒤쪽이 훨씬 더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차에는 배터리가 77kWh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기존 이제 ID4랑 같은 77kWh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제 국내 인증은 안 된 상황이어서 WLTP 기준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이제 WLTP 기준으로 480km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인증받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안 나오긴 하지만, 겨울 기준 말고 봄이나 여름이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 주행거리랑 WLTP랑 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좀 충분히 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기온도 좀 낮기도 하지만 시승 자체가 지금 아우토반에서 막 고속주행도 지금 계속하고 있기도 하고 급가속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썩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 배터리가 한 50%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140km 뭐 이 정도가 지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100% 충전했을 때 지금 같은 컨디션에서는 한 300km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막 강력한 시승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주행이었으면 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근데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 아우토반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속도를 자꾸만 내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이 전기차 가지고 이렇게 여행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환경 자체가 너무 가만두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막 한 140km, 150km 이렇게 밟아버리면 주행 가는 거리 뚝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전기차들은. 아, 그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는 리스키한 그런 상황이네요.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사실 100km로 달릴 때랑 110으로 달릴 때 그거만 비교해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여기 기본 130km 속도 제한이 있고 뭐 속도 제한 풀려버리면 뭐 마음대로 밟을 수 있으니까 야, 이게 유혹이 상당히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좀 길어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 속도가 큼지막하게 있고 이쪽에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보, 그리고 도로의 제한 속도 정보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연동해 가지고 뭐 빠져나가야 되는 길 같은 게 있으면 저 기본 바 위쪽에, 그러니까 거의 전방 시야 쪽에 큰 화살표가 나타나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표시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빠져나가야 되는데 길을 놓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가 이름이 GTX잖아요. 그래서 나름 폭스바겐 ID4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모델이긴 하지만 우리가 폭스바겐에서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게 폭스바겐 모델들 안에서 그 퍼포먼스 모델도 그레이드가 많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GTI가 있고 그 위에 또 뭐 R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지금 있잖아요. 컵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GTX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로 치면 GTI랑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 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GTI 같은 경우에 제로백이 6초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 GTX도 6.2초의 제로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퍼포먼스고 전기 모델인데 제로백이 뭐 6.2초면 좀 약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GTX가 GTI랑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함부르크를 출발해 가지고 하노버를 거쳐서 지금 볼프스부르크까지 가는 동안에 폭스바겐 ID4 GTX를 시승을 했습니다. 앞쪽에 80kW짜리 전기 모터가 하나가 추가된 4륜구동 모델이고요. GTX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 감성을 위해서 차고도 조금 더 낮추고 서스펜션도 튜닝을 하고 또 다이나믹 캐시 컨트롤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로백 6.2초의 강력한 성능에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성능, 주행 하체를 갖춘 그런 GTX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뭐 시승을 위한 시승이라기보다는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시승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테스트들을 많이 해보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ID4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4륜구동 모델이 더해지는 상황이어서 과연 국내에 출시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4륜구동 모델을 갖춘 ID4가 이렇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프로그램에 ID4 그리고 ID5 GTX를 가지고 드라이빙 센터에서 이 차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프로그램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